지금부터는 이제 이용 방법을 하나씩 따라가 보면서 사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은 키위티 그리고 학생들은 키위런이라는 서비스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키위티에서 과제를 생성하고 공유하면 키위런의 학생들은 과제를 받아서 다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출한 과제는 키위티에서 확인하고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서비스인 거죠. 화면 경호를 끝내고 인터넷 화면을 보면서 하나하나씩 실습해 나갈 텐데요. 키위티는 저희 선생님들이 사용하시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키위티를 먼저 검색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인터넷 창에 키위티라고 이제 쳐주시면 바로 검색의 첫 번째 순서로 저희 사이트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누르시면 키위티의 홈 화면에 들어오시게 되고요. 키위티 로그인과 회원가입을 하게 되는데 저희는 각자 SNS로 가입을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쉽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로그인을 하고 나면 이렇게 마이 페이지로 버튼이 바뀝니다. 저처럼 이렇게 버튼이 바뀌신 분들은 마이 페이지로 이동해 주세요. 홈 화면에서 이름을 눌러서 마이 페이지로 접근하셔도 되고요. 홈화면에서 여기 이 마이 페이지 버튼을 눌러서 접근하셔도 됩니다. 마이 페이지로 이동하신 선생님들께서는 이름 위에 여기 그룹 정보를 등록하세요 라고 하는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여기에다 등록하기를 누르셔서 코드를 같이 입력해 보겠습니다. 코드는 오늘 무료 실습 코드를 안내 드릴 텐데요. JLLAUG입니다. 채팅방에 한번 다시 올려주세요. 코드 확인을 누르면 키위티 중학교라고 하는 그룹 정보가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보이신다면 등록하기를 눌러주세요. 그룹 등록하기까지 마친 선생님들은 선생님 성함 밑에 이렇게 계정 정보와 인증 정보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름 위에 그룹을 등록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 등록하기 버튼이 나올 겁니다. 그 부분을 눌러주시면 거기 코드를 입력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그룹에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담당 선생님들께서도 지금처럼 계정 주소나 키위티 인증번호를 학생들께 안내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학생들은 이 안내를 받으면 어떤 화면을 보이는지 제가 같이 보여드릴게요. 키위런 화면에서 선생님 연결하기에서 선생님 아까 알려주신 인증번호를 입력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계정 확인을 할 수 있고 혹은 여기 이메일을 통해서 아까 위에 있던 계정으로 안내를 해주셔도 동일하게 계정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인증 요청 메시지에는 선생님 키위티 테스트입니다. 자신을 알릴 수 있는 메시지를 보낼 수 있고요. 학생이 이렇게 선생님 인증번호를 받아서 선생님께 인증 요청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도 이렇게 인증번호나 계정을 안내해 주시면 학생은 인증번호 혹은 이메일로 이렇게 연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증 요청이 들어오는 학생들에 대해서 어떻게 인증 요청을 확인하느냐, 여기 선생님 키위티 화면에서요. 학생 클래스 관리에 들어오시면요. 인증 요청 탭이 있습니다. 인증 요청 탭을 눌러주세요. 여기 관리자분이 보내주신 인증 요청이 보이실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수락해 주시면 됩니다. 한 번씩 수락해 주셔도 되고요. 모두 클릭하셔서 선택 수락해 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수락한 학생들은 학생 관리에 이렇게 리스트가 돼서 올라오게 되고요. 학생이 보낸 메모도 이렇게 같이 저장이 되니까 선생님들이 나중에 편하시려면 학생들한테 인증 메시지에 반 번호라든지 특이사항 같은 것들을 같이 보내달라고 하면 학생 부분에 더 쉽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학생을 확인하셨다면 클래스 관리에 가셔서 클래스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선생님들이 반이나 여러 반을 들어가신다면 반별로 만드실 수도 있고요. 한 반을 운영하신다면 모든 별로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클래스를 생성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클래스 이름을 먼저 만들어야 되는데요. 저는 2학년 4반 이렇게 만들고 메모입니다. 제가 알 수 있는 이렇게 해서 클래스 생성하기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선생님들도 각자 그 클래스를 한 번씩 만들어 주세요. 여기는 클래스만 만드는 거기 때문에 학생을 지금 넣는 단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클래스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클래스를 생성하셨으면 이제 학생을 클래스에 배정해 보겠습니다. 학생 관리에 들어가셔서 학생을 선택하시고요. 클래스 배정 이 부분이 보이시죠? 이 부분을 눌러보면 만든 클래스가 나옵니다. 눌러주시면 바로 배정이 되고요. 미배정된 학생들이 상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클래스 배정을 안 한 사람들을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저는 두 친구를 따로 넣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클래스 배정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완료하셨다면 이제 한 학기 동안 키위티를 활용해서 글쓰기 연습을 학생들과 하실 기초 준비가 완료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클래스 해제도 역시 똑같이 한 번에 해제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넣어주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한 학생은
동시에 세 클래스에 동시에 소속될 수 있습니다. 공유되는 개념이 아니라서 선생님이 한 번에 한 학생을 세 클래스에 넣을 수 있는 거죠. 일반 수업에 넣었다가 보충 수업에 넣었다가 여름방학 특강에 넣었다가 이런 식으로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비밀번호 초기화라는 기능은 저희가 일괄로 학생 계정을 만들어드린 경우에 여기 비밀번호 초기화라는 기능을 선생님들이 사용하실 수 있고요. 초등학생들은 잘 까먹잖아요. 그래서 비밀번호 초기화를 누르면 만들어드린 학생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기능입니다. 그러면 이제 과제 관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제 관리를 눌러주시면요. 과제 생성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그 과제 생성 버튼을 눌러보시겠어요? 그러면 이제 과제 이름 부분과 기간 부분과 평가 장르 선택하는 부분 그리고 주제에 입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과제 이름 부분에 활동명이나 단원명의 이름으로 만들어 주셔도 되고요. 과제명으로 넣어 주셔도 됩니다. 오늘은 다 같이 똑같은 과제를 내보겠습니다. 노력과 재능 중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라는 제목으로 과제를 넣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제 기간은 시작 시간은 이제 만지지 않으시면 즉시 시작됩니다. 눌러주셔서 다른 날짜를 선택하셔도 되고요. 다른 날짜, 다른 시간을 이렇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료 시간은 시작일로부터 최대 3개월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KT에서는 그 과제 기간이 절대로 연장할 수 없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제출 기한을 준수할 수 있도록 꼭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즉시 시작으로 이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선생님들도 즉시 시작하는 과제로 따라서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이제 과제에 맞는 평가 장르를 선택할 텐데요. 노력 과제 중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라고 하는 주제로 저는 이제 주장하는 글로 넣어 보겠습니다. 13가지 장르들이 보이고요. 오늘은 주장하는 글로 넣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학생들한테 보낼 메시지입니다. 저는 이제 4-2 다단원의 두 번째 활동 의견을 담은 글쓰기 중에서 논설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의견을 담은 글쓰기, 논설문이란 이런 거를 말합니다. 그리고 논설문은 최소 3개의 문단 적으면서 구성을 가져야 돼요. 3문단 이상으로 하렴. 그리고 글자 수는 500자 이상이고 AI 점수는 80점 이상으로 만들어서 제출하렴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작성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학생들한테 할 수 있는 말을 500자 정도까지도 이렇게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은 학생을 선택하러 가겠습니다. 학생을 선택하는 것에서는 클래스로 선택하는 것과 학생 개별적으로 선택하는 것 두 가지 버튼이 있습니다. 근데 클래스로 선택하는 것이 조금 더 활용하기에 되게 좋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클래스 배정하는 거 먼저 알려드렸고요. 이번에도 클래스를 2개 선택해서 이렇게 과제를 주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AI 피드백 기능이 있는데요. 이 기능이 기본적으로 켜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AI 피드백 기능이 켜져 있는 상태면 아이들이 그 피드백을 받아서 글을 수정해서 제출할 수 있는 거고요. 피드백 기능을 끄면 아이들이 이제 피드백을 받지 못하고 바로 이제 제출할 수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뭐 수행평가 같은 데나 이런 데 활용하실 수 있도록 AI 피드백을 온오프 할 수 있도록 이 기능을 넣었습니다. AI 피드백 기능이 있는 것과 없는 것 두 가지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과제를 생성하면 여기까지 진행해 주실 거예요. 선생님들도 AI 피드백 기능이 켜져 있는 상태로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AI 피드백 기능이 없는 것을 제가 똑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꺼져 있는 것은 AI 피드백 기능이 없죠. 근데 AI 피드백 기능이 켜져 있다면 저희가 AI 피드백 딱지를 붙여드립니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고요. 당장 시작하지 않는 과제, 그러니까 대기 중 과제를 테스트할 때는 미래로 놔두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과제를 생성하게 되면 대기 중 과제로 만들어지고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과제 상태에 대해서 좀 더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과제는 저희가 3가지 상태가 있습니다. 바로 대기 중 상태와 진행 중 상태와 종료된 상태인데요. 대기 중 상태는 아직 그 과제 시작 시간이 다가오지 않은 상태를 말하고요. 이때는 과제 관리에 들어가면 처음 과제를 만드신 것처럼 제목을 수정하실 수도 있고요. 내용을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시작 시간 같은 것도 재설정하실 수 있고요. 장르까지 다시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AI 피드백 기능과 학생 선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빠뜨린 학생이 있다면 여기 추가해서 더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진행 중 상태에 있는 과제는요. 이미 T1원 학생들한테 뿌려진 상태입니다. 이 과제가. 그래서 과제의 이름이나 기간 같은 것들은 수정하실 수 없습니다. 다만 학생을 추가하거나 즉시 종료하거나 미제출자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종료된 과제는 아이들이 다 냈다. 그래서 선생님이 즉시 종료를 누르셨던 경우
과제 종료 시간이 넘은 경우에는 이제 종료 상태로 변합니다. 종료 상태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진행 중 상태일 때 학생한테는 이제 과제가 어떻게 보이느냐를 보여드릴 텐데요. 학생은 홈페이지 들어와서 마이 페이지에 똑같이 들어가게 되면요, 진행 중 과제가 먼저 보입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여러 선생님이 함께 있는 경우에 내가 어떤 과제를 했더라 라고 하는 경우에는 나의 강의실에서 선생님별로 이렇게 과제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제출 완료된 상태에 있는 과제가 있죠. AI 피드백 기능이 켜져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두 가지 과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AI 피드백이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기를 눌러서 이렇게 선생님이 보내주신 주제를 이렇게 넣을 수 있고요. 그럼 과제를 작성해 주세요가 나오죠. 그러면은 학생들이 제목과 본문을 입력하게 됩니다. 저는 이게 만들어둔 글이 있어가지고 넣어둘 텐데, 노력과 재능은 한 끗 차이다. 이건 진짜로 학생이 쓴 글이에요. 저희가 인천에서 박람회 할 때 글쓰기 대회를 진행했는데요. 20분 안에 초등학생이 작성한 글이었습니다. 노력이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제목을 적고 제출하기를 누르면 이 경우에는 과제 제출을 완료했습니다 라고 하게 되면서 수정하기로 바뀝니다. 진행 중 과제는 학생들이 기간이 끝날 때까지, 종료될 때까지 계속해서 수정해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시 수정하기 누르면 그 학생이 마지막으로 썼던 그 상태로 이렇게 본문이 저장되어 있고요. 손흥민은 대단하다. 이런 식으로 한마디를 더 적고 제출하면 이 부분이 저장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제출하기를 통해서 다시 저장할 수 있고요. 마지막 상태로 저장합니다. AI 피드백 경우가 켜져 있는 경우에는 동일하게 제출하기를 눌러서요, 본문에 입력하고 이 내용을 평가하기를 누릅니다. 이때는 평가하기죠, 버튼이. 그래서 내려보면 현재 점수가 나오고요, 그거에 대한 내용 분석이 나옵니다. 그래서 화제 제시, 주장, 근거, 예시 이런 식으로 해서 내용 분석한 글이 나오고 본인 점수에 대한 그래프가 나옵니다. 그리고 글자 수 500글자 이상 쓰라고 했는데 근데 문단수가 모자라네, 그리고 AI 점수 턱없이 모자라네 라고 확인을 한 다음에 내려가면 글 전체에 대한 첨삭이 보이고요. AI 선정 주제어라든지 중심 내용과 어울리는 단어 비율이 어떤지, 그리고 4개에서 6개 문단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렇게 해주는 게 좋겠어요 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고요. 문단별로도 이제 첨삭이 내려가는데, 첨삭이 이제 맞춤법 검사라든지, 그 다음에 같은 단어를 몇 번이나 썼는지, 그리고 이 재능은과 가지는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그 문장의 수식 관계를 좀 더 분석해서 만다든지, 그리고 재능을 얻기 위해 라는 표현이 너무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으니까 이런 걸 좀 바꿔봐라 라고 하는 코멘트들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을 아이들이 확인을 한 다음에 수정하기를 눌러서 이 코멘트를 확인하면서 고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실시간으로 아이들이 이제 코멘트를 보면서 글을 고치다 보니까 목표된 점수를 이렇게 맞춰가면서 학습을 계속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쳐봐야겠네요. 그래서 수정하기를 계속해서 해서 평가하기를 누르면 점수가 계속 바뀌고요. 제목도 이쪽에서 또 바꿀 수 있고요. 이렇게 준비된 내용은 제출하기를 한번 눌러줍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이제 이번 시간 말고 좀 다음 시간 좀 더 이어서 하겠어 라고 하는 상황에서도 또 수정하기 누르면 자기가 마지막으로 수정한 그 글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평가하기 눌러서 수정하기 하고 다시 제출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아이들은 글을 선생님께 제출하게 됩니다. 지금 열심히 관리자분이 과제를 다 제출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내신 과제에서 과제 관리 눌러주시면 지금 제출률을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출이 되었는지, 제출 100%가 되었는지 확인하신 분들은 즉시 종료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과제가 종료되면은 지금 실습했던 내용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제출했을 상황을 보여드리고자 다른 아이디로 로그인해 보겠습니다. 마이페이지의 과제 관리에서 겪은 일 쓰기 과제를 만들어냈던 것을 보여드릴게요. 종료된 과제이고요. 삭제와 결과 확인의 두 버튼이 보이실 텐데 여기에서 결과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결과를 확인하면 선생님께서 만들어주신 과제의 제목과 기간, 그리고 과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 제출률과 클래스별 제출률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미제출자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낸 글들이 아래와 같이 리스트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 점수의 평균과 분포를 보여주는 그래프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학생들의 글 옆에 피드백 수정하기를 누르시면 학생들의 글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학생 글의 제목과 전문을 확인하시고 각 지표의 등급을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등급과 별개로 평점을 수정하실 수도 있는데요. 점수를 입력하신 다음 수정 버튼을 눌러주시면 수정된 점수로 변경됩니다. 이때 점수는 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총평은 저희가 GPT 기능을 탑재했습니다. 직접 작성하시는 것도 물론 가능하지만 마법봉을 누르시면 GPT가 학생의 글과 선생님의 점수를 반영해서 총평의 초안을 만들어냅니다. 이는 초안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총평을 읽어보시고 다듬으셔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AI 피드백에 대해서 수정할 수 없었지만 선생님들은 학생에게 최종 리포트를 주셔야 하기 때문에 그 피드백을 삭제하거나 내용을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용을 채워볼 수 있습니다. 내용을 채우신 다음에는 꼭 저장하기를 눌러서 수정된 내용을 저장하세요. 그리고 혹은 필요한 피드백이 있다면 보충해서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고쳐요, 코멘트의 3가지 종류 중에서 피드백 유형을 선택할 수 있고 내용을 직접 넣으실 수 있습니다. 저장하기를 눌러주세요. 이런 내용들이 모두 반영되어서 학생들에게 보내는 최종 피드백이 됩니다. 문단별 첨삭도 이렇게 내용을 수정하실 수 있고 추가하실 수 있는데요. 문단별 첨삭의 마법봉 기능은 리라이팅 수준, 그러니까 다시 써주는 정도의 첨삭을 주실 때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지금 예시로 든 글의 문단이 너무 짧아서 좀 이상하게 나오긴 하지만 이것도 GPT를 사용해서 문단 수정 제한의 초안을 드리는 것이니까 반드시 확인하시고 다듬으셔서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리포트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만들어 주신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저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결과 확인 페이지로 돌아오게 되고 선생님께서 피드백을 수정했던 글에 대해서 피드백 수정 날짜가 찍혀 나옵니다. 이것을 활용해서 선생님이 확인하신 글인지 그렇지 않은 글인지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수정하신 점수대로 위에 분포 그래프와 평균 점수도 변동됩니다. 학생들의 글을 모두 확인하셨다, 혹은 피드백 수정이 끝나셨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결과 공유 버튼을 눌러주세요. 결과 공유 버튼을 누르시면 선생님들이 피드백을 수정하신 내용까지 모두 반영된 최종 결과 페이지가 학생들에게 전달됩니다. 학생의 키이런 화면에서 확인해 보면 자신이 제출한 겪은 일 쓰기의 과제가 결과 확인으로 버튼이 활성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 확인 버튼을 누르면 선생님이 보내신 총평과 점수 그리고 피드백들이 모두 반영된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총평과 점수 총점이 맨 앞에 이렇게 제시됩니다. 이 부분이 달라졌죠. 그리고 문단별 첨삭까지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선생님 화면인데요. 결과 공유를 하신 선생님들은 리포트 생성과 엑셀 생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리포트 생성을 눌러주시면 각각 학생들에 대한 PDF 리포트를 압축 파일로 다운받을 수 있고요. 학생들도 키위런에서 자신의 리포트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보여드리는 과정이어서 계속 보고 있지만 생성 중에 해당 페이지를 나가셔도 정상적으로 생성 작업이 진행되니까 선생님들은 다른 활동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엑셀 생성을 눌러주시면 과제에 포함된 학생들의 정보를 엑셀 파일로 다운받을 수 있는데요. 제출 시간, 그리고 이름, 점수, 지표별 등급, 제목과 학생글 전문까지 엑셀 파일 하나에 저장됩니다. 선생님들께서 데이터를 활용하시기에 편리합니다. 따로 통계를 내시거나 해당 점수에 다른 점수까지 더해서 수행평가에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리포트 생성이 완료되면 보시는 것과 같이 리포트 다운 버튼으로 바뀝니다. 리포트 생성만 완료하셔도 학생들에게는 다운로드 버튼이 생기는데요. 이렇게 자신의 리포트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리포트는 PDF 파일로 아주 깔끔하고 예쁘게 나오고요. 이렇게 모든 점수와 그다음에 글 첨삭, 문단 첨삭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은 이런 파일들을 제출한 학생 모든 것을 이제 압축 파일로 다운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각 학생의 리포트를 한 번에 이런 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엑셀도 다운받으시면 과제명으로 된 엑셀이 다운받아지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데이터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름, 총점, 그다음에 지표별 등급, 그리고 제목과 본문이 여기 모두 다운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종료된 과제에서 할 수 있는 기능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선생님들이 QET를 활용하지 않고서도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평가 관리에 들어가시면요. 키런하고 상호작용 없이 사용하시는 방법들인데요. 태글 평가에서 선생님이 궁금하셨던 글들이나 주장하는 글 넣고 이런 글들을 넣으면 이렇게 저장하실 수 있고요. 여기는 이제 학생이 제출했던 것처럼 선생님이 평가를 수정하셔가지고 그대로 저장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활용하실 수 있고요. 그럼 바로 올라가죠. 거기서 PDF 만들기와 수정이 가능해서 PDF 받아서 아까 보셨던 리포트 파일을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이미 파일이 있으신 분, 학생들 파일이 이미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파일 업로드를 누르셔서 그 글의 종류를 누르신 다음에 일기라고 하겠습니다. 텍스트 파일, 한글 파일, 그다음 워드 파일 모두 지원을 하는데요. 파일을 선택합니다. 파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파일 이름을 맞춰주시는 겁니다. 파일 이름은 앞에 이렇게 제목이 들어가야 되고요. 뒤에는 이제 학생 이름이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는 이제 4학년 1반 59번 정혜원까지가 이름입니다. 그 뒤에 초4, 초6 이거는 선택사항인데 학생 나이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한 번에 50개까지 가능합니다. 이렇게 파란불이 들어온 거는 정상적으로 이제 파일명 괜찮다라는 얘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뭐 이런 식으로 넣으면 빨간색 등이 보이시죠? 이런 경우는 이거를 제거해 주셔야지 한 번에 이렇게 파일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파일 업로드를 하면 이렇게 개별 파일들이 다 한 번에 평가되어서 저장이 되고요. 선생님들은 수정하기를 누르셔서 요 내용들을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장하고 나가셔도 되고요. 본문을 여기 보고 수동 다시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장하기 하면 됩니다. 간단히 말해서 아이들과 이렇게 상호작용하는 코너는 과제 관리에서 이루어지고요. 선생님들이 개별적으로 키런과 상호작용하지 않고 보시는 화면은 평가 관리에서 이루어지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생들 제출 링크가 있어요. 키런 학생이 아니더라도 선생님께 글을 제출할 수 있는데요. 이 제출 링크를 클릭하시면 선생님의 고유 링크가 생기고요. 이 링크를 주소창에다가 넣으면 최서희 선생님께 제출하세요 라고 하는 선생님 전용 제출 창구가 생기는 겁니다. 여기서 학생들이 키런이 아니더라도 다른 학생들이 제출하게 되면 이 부분은 이제 AI 피드백 기능을 사용할 수 없고 단순히 제출하는 용도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는 키런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 글은 이 평가 관리에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키런과 함께 상호작용하는 건 과제 관리, 그렇지 않은 경우는 평가 관리를 사용해 주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